경기 선행지수가 미약하나마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면 어김없이 선박 발주량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발주량 증가는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를 반등의 초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수주잔고 증가로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조선업종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선 업황 회복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관련 주가는 영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업황 회복의 기운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올해 슈퍼사이클 시작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슈퍼사이클의 원인은 뭐고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 사이클을 시작하게 만든 가장 주요 이슈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팬데믹 기간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업종이 조선 업체들의 고객사인 해운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해운업을 영위한 이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박을 발주한 그 선박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선박 발주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해운 운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업황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잠깐 떨어진 정도 수준의 그런 운임으로 뭐 이런 선박을 발주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여력이 되게 떨어질 정도로 지금 다운 사이클이 심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뭐 해운업체에 한 적게는 한 20년치, 많게는 한 40년치 정도의 이익을 벌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 투자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선 업종이 작년에 수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네, 수주는 좋았는데 뭐 후판 가격이다 뭐다 하면서 좀 안 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뭐랄까 회복하는 분위기를 맞고 있는데 일단 이 수주 산업의 특징은 수주가 또 계속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바라보긴 하거든요. 물론 하반기 실적이 작년에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뭐 원가 단위 좋아진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5개월 반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연초에 극도로 안 좋았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4월 이후에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이 수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인해서 초기에 좀 안 좋았고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지금 5개월 동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2년 대비해서 발주의 세기가 세지고 있는 선종을 보면 탱커가 좀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탱커. 네. 작년 연간 오일 탱커가 한 100척 정도 발주가 됐었는데 지금 5개월 반 동안 거의 100척이 넘는 정도 수준의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2021년과 22년에 이제 컨테이너와 LNG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발주를 보인 반면 그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게 걱정이었으면 그렇죠. 다른 선종으로의 그런 발주 파생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 지금의 수주 시황 자체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발주를 하지 않고 어닝은 오히려 늘어났었던 이제 부정기선 탱커벌거 선주들이 발주를 하면서 올해와 내년으로 갈수록 저희는 발주 전체 볼륨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종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볼륨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국제해사기구에서 관련한 환경 규제들, 탄소 배출 규제들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선박들 해체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환경 규제가 조선 업종에는 새로운 기회가 물론 좀 될 것 같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어느 정도로 우리 조선사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배들이 한 6만 척 정도 화물선이 네.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년에 배를 만들어봤자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년을 사용을 하고 자연적인 폐선 기간에 들어가는 선박들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규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선박들은 뭐 22년만 쓰고 해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18년만 쓰고 해체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분명히 컨테이너 시황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선박을 계속 발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스펙의 선박들을 미리미리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선종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어떠한 스펙으로 발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확정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조선 업체들이 그냥 교체 수요를 수주를 해서 만드는 것만으로도 캐파를 채우고 비용을 채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장기화된다. 교체 수요의 그 주요 수주 대상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한 가장 정도의 방법은 연료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황을 덜 배출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저항유를 쓰는 것이고 탄소를 덜 배출하게 할 때는 탄소가 적은 연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확실한 대비책 중에 하나가 이제 LNG를 쓰거나 아니면 메탄올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단 이 채택이 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선박에 대한 수주 점유율이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수혜를 한국이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슈퍼사이클까지는 뭐 지나가야 아는 거지만 일단 수주에 대한 우려는 넘어서서 내년까지 좋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업사이드 내지는 어쩌면 또 슈퍼사이클까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또 우리나라 조선사들 또 많잖아요. 어떤 걸 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선주를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야 될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 섹터가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다 같이 높여줄 텐데 그 안에서의 저희는 이제 차별화가 아주 심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같은 쪽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으로 수렴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수주를 잘한 수주 산업인데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업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그쵸. 하면 그런 업체를 오히려 가져가시는 게 낫고 네네.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만약에 올라서 다른 업체 대비 좀 비싸졌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드려주시면 네네. 좋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는 수주를 제일 네. 잘 받은 것에 비해서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업체는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 수주를 가장 잘했는데 네. 그 업체가 종속회사로 속해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좋은 시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HD 네. 한국조선해양. 알겠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또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네, 저희가 기자재 업체들이 네. 조선 업체들보다 훨씬 더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5개 업체가 하던 일을 지금 뭐 한 2-3개 업체가 한다거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선박 자체를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한 수혜를 보는 업체가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필수 기자재 중에 배가 앞으로 추진이 되려면 엔진을 잘 장착하고 있어야 네, 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엔진을 갈아 끼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HSD 엔진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회사의 과거 사명은 두산 엔진입니다. 아, 네. 네. HSD 엔진까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업종의 여러 또 이슈들과 종목까지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말씀 주신 엄경아 연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